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이유 세미나를 하게 된 저는 한일협회 송인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회식하고 들어오시느라고 좀 바쁘셨을 텐데 잠깐 조금 일찍 분들 다 오신 것 같고 설명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제이유 일본 유학 시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유학 시험은 영문 약칭으로 EJU라고 합니다. EJU 시험은 일본 정부기관인 국립행정법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서 주관하고 있고, 일본 학생 지원 기구는 영문 약칭으로 JASSO, 또 자소라고 합니다. 많이 이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자소는 EJU 주관기관이므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 각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시험 실시 규정, 답안 채점, 성적표 발행을 하게 됩니다. EJU 시험은 각 나라별로 시험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실시기관이라고 합니다. 실시기관에서는 해당 국가의 EJU 시험을 실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지역 부사장은 사단법인 한일협회가 담당하고, 부산 지역 부사장은 사단법인 부산한일교류센터가 시험 실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접수하시는 게 다르시고요. 그리고 일본 유학 시험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일본어 능력 및 기초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일본 유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본 유학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 통일 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 그리고 각 학교의 독자적인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모두 치러야 했고, 각 시험마다 접수 기간, 시험일, 고사장이 모두 달라서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합하여 일본 유학 시험을 만들어서 2002년도부터 실시되었고, 2003학년도 일본 유학 대상자를 위한 입학 전형부터 이 시험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 실시 횟수는 연 2회로 6월과 11월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본 유학 시험이 일본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관계로 데이터 입력과 시험 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 시기가 시험일보다 약 3개월 정도 빠르고, 6월 시험은 2월 중순에, 3월 초순에 접수가 진행되고, 11월 시험은 7월 중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EJU 연간 시험 일정을 전년도 12월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자들은 미리 시험 일정을 파악하셔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7월 초부터 지금 11월 시험 접수가 시작될 거예요. 7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게 바라고요. 고사장은 서울과 부산에 지정된 고사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하실 때 본인이 가기 쉬운 지역을 선택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하실 분들은 접수기간 꼭 반드시 확인하셔서 접수기간 내 EJU 한국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게 접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접수한 내역을 변경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선택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변경이 접수기간 이내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접수는 진행이 안 되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수험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 구성입니다. 과목은 일본어, 이과, 종합 과목, 수학 이렇게 4과목으로 나뉘고요. 거기 일본어 과목은 일본어 능력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른 일본어 시험은 이제 언어 자체의 운영 능력을 측정하는데, EJU 일본어 과목은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니까 고등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학 강의 내용, 분석 자료, 노트 등 내용이 있고요.
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학 강의 내용, 분석 자료, 노트 등의 내용이 출제되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측정함으로 다른 일본어 시험과는 시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25분으로 국회와 청해를 합한 점수가 400점, 별도의 기술 시험은 50점 등점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의 경우 자연계학부에서 필요한 이과 과목의 기초적인 능력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지원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두 과목을 수험해야 합니다. 종합 과목은 우리나라 수능의 사회탐구 파트와 같은 형태로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등을 통합하여 출제되며 인문계학부의 기술의 학력, 특히 사고력, 논리적 능력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 과목은 세부 과목 선택이 없으므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수학은 면학에 필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학력 측정에 목적을 두며 코스 1과 코스 2 중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과 종합 과목 수학의 시간은 각 80분이고 등점 범위는 각 200점입니다. 수험자는 4과목 중에 최대 3과목을 수험하시게 되며 이과 과목과 종합 과목은 동시 같은 시간에 실시되므로 수험자는 둘 중에 하나를 수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과목은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술, 독해, 총독해, 청해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파트 사이에는 쉬는 시간 없이 적극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일본어 과목은 9시 55분에 해당이 시작돼서 약 12시쯤 진행됩니다. 기술 시험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에 일본어로 서술하는 서술 형식의 시험이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서술하고 분석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을 구성되므로 수험자의 논리, 분석력, 설득력이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독해 시험이고 청독해의 경우는 문제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지에 나온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청해는 문제 내용과 보기를 모두 들으면서 답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독해, 청독해, 청해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일본어 과목의 답안지는 2장입니다. 먼저 기술 파트는 논술식 시험이니까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가 사용되고 독해, 청독해, 청해 파트는 객관식 시험으로 객관식 답안지가 활용됩니다. 일본어 과목은 답안지 2장인 점 주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과목인 이과 과목, 종합 과목, 수학 과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과 과목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총 3개의 세부 과목으로 되어 있고 지원하는 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2과목을 수험해야 합니다. 이과 한 과목만 수험한 경우 채점되지 않으니까 이과 한 과목만으로 수련을 할 예정이더라도 성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추가로 한 과목을 더 및 해답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본 학생 정기 사수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꼭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과 과목은 답안지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물리와 화학을 봐야 한다면 먼저 답안지 앞면에 과목 선택 규정대로 물리 과목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뒷장에 규정대로 화학 과목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 종합 과목은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가 종합적으로 출제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 과목은 세부 과목 선택을 하지 않고
1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코스 1과 코스 2 중 선택해서 수험하게 되고, 코스 1의 경우 문과 계열 등 수학의 필요성이 좀 적은 걸 지원하는 사람이 수험하고, 코스 2는 이과, 문과계 등 고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는 과를 배우 시험합니다. 물론 일부 이과 계열에서 코스 1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와 모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화면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에 따라서 과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부의 유학 희망자는 대체로 일본어, 중앙 과목, 수학 코스 1을 수험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계 학부의 유학 희망자는 대체로 일본어, 이과, 수학 코스 2를 수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세 과목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학교의 입시 모집 요강에 지정되어 있는 과목을 봐야 하므로 일부 학교는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유 접수 전에 지원 학교에 어떤 과목을 수험을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유 시험은 출제 언어라는 것이 있고, 문제지가 일본어로 된 문제지와 영어로 된 문제지가 있습니다. 일본어 과목은 당연히 일본어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하다가 일본어 문제 없으나, 기초학력 과목, 즉 이과와 종합 과목, 수학의 문제지는 출제하다가 일본어와 영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제 언어도 지원 학교의 모집 요강에서 지정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접수하실 때 출제 언어도 정확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이재유 수험 과목과 출제 언어는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실 대학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시 선택하고 시험 당일 수업을 쳐야 됩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일본의 대학 등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과목과 출제 언어, 이용 회차를 결정하여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유학 희망자는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한 후 일본 유학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이후 일본 유학 시험을 수험한 후에 성적을 통지받으면 희망 학교에 직접 출원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 주관 기관에 출원자의 성적 조회를 요청하고, 시험 주관 기관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서는 각 학교에 해당 학생의 성적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기타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출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회가 끝난 후 번호대로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올해 현재 일본 유학 시험 이용 대학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우선 국립대학은 78개 교, 공립대학은 56개 교, 사립대학은 345개 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대학부터 전문학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학에서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의 주관 기관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 이용 대학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각 대학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교 리스트입니다. 화면을 이거는 굳이 촬영하시지 않으셔도 오늘 받으신 일본 유학으로 성공하기라는 책 뒤쪽에 이재유 고일전 대학 리스트가 있고, 이재유 이용 대학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 학교에서 원하는 이제 요구하는 과목명, 출제 언어, 이용 회차는 들어있진 않은데요.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을 먼저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사 기간 중에 확인된 내용으로 이제 그 이후에 대학에서 이용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 자료로서만 이제 이용하시고 최신 현황을 각 대학에 문의하시거나 각 대학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유학 포털 사이트인 스터디 인 재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 현황입니다. 이 리스트에서는 이제 일본어 측정을 이재유로 하는지, 일본어 능력 시험 JLPT로 하는지가 나와 있고, 이재유의 기초학력 과목 이용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대학에 올려놨습니다. 영어 자격 점수 제출, 서류 심사, 면접, 서논문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가 각 대학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저녁 기간도 나와 있으니까 예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출처 주소를 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한 입학 전형 방식 중에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일 전 입학 허가란 한국에서 일본 유학 시험을 수험하시고 각 학교에 입학 원서 등의 몇 가지 서류를 오편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함으로써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수험자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의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수험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 없이 일본 유학 시험과 서류 전형만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이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한 도일전 입학 허가 학교 현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4년제 대학인 공사립대학에서 98개 학교가 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와 같고요.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는 각 나라의 학생들이 유학 준비 단계에서 일본을 가지 않고 자국에서 각종 서류 제출만으로 최종 합격 통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본 유학 시험의 실시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받으신 일본 유학으로 성공하기 체크기에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스트가 아마 번역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여져 있는 건 일본어 버전인데요.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각 대학별로 이제 수험 과목, 현지에서 온라인 면접도, 현지에서의 필기시험 실시 여부, 영어 성적 제출 여부 등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이제유 이용대학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사 시점에 이제 자료이니까 바뀔 수가 있어서 더 자세한 것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원자, 합격자 및 입학자의 출시 비교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원자 76%, 합격자 75%, 입학자가 73%로 기타 국가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를 이용한 일본 유학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유학생 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데요. 한국 학생들이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일본 도일전 입학 허가에 관한 일본 유학 시험 합격 기준점 및 출원에 필요한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 유학 시험의 합격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일 뿐이니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대학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별표 학교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의 자학금 제도인 원부과학성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예약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 유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학습 장려비 지급 대상자로 선발하고 대학 학부, 동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의 정규생으로 대학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 입학 시부터 곧바로 장학금을 얻도록 한 제도입니다. 학습 장려비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은 인터넷 접수 시 학습 장려비 수령 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그곳에 수령한다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한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학습 장려비 지급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는다고 선택하신 분은 선발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접수 기간이 지나면 연료의 불가능을 하기 때문에 접수 시에 확인 잘 하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반드시 정규생으로 입학을 하셔야 학습 장려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셨다 하더라도 연구생, 후생 등으로 입학하시면 학습 장려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학습 장려비는 월 48,000엔씩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지급받습니다. 유학생 대다수가 4월에 입학을 하는데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1년 동안 받게 되고 일부 10월 학기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6개월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수험자에 따라서 한 과목을 보거나 두 과목, 세 과목을 보내는 수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과목 수험자는 세 과목에 비해서 과목수가 적기 때문에 학습 장려비로 선발될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습 장려비는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자 그룹하고 세 과목을 선택한 그룹 내에서 별도로 각각 신청하기 때문에 한 과목 수험자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좋으면 충분히 선발되실 수 있습니다.
매회 약 1,200에서 1,500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월 48,000원을 지급하게 되고 지급 기간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또는 1년 정도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회 전 세계 지급 대상자 중에 한국 수험자가 서울고사 합해서 400명 이상 선발되고 있어서 전 세계 선발자 중에서 40%만대도 50%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국적의 수험자 중에 한국이 이 정도의 적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이 실력이 우수하다는 반증입니다. 국내에서는 서로 좀 경쟁이 치열해도 한국은 그만큼 사용보조가 돼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인 대학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한 순위이고 1위부터 30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유학생 수로 순위를 나타내고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니혼경제대학, 미츠메이타대학, 교토대학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 수에서 오른쪽 바로 안의 수는 2020년도 5월의 유학생 수고 대학 순위는 작년과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을 여기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한 순위이고 2페이지에는 1위부터 24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부의 전체 한국인 유학생 수로 순위를 나타냈고 리츠메이탄 대학, 메이지대학, 도시시아대학, 케이오키 주교대학, 와세다대학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학부 학생 수에 비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학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학교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26위부터 52위까지의 대학입니다. 51위부터 75위 마지막으로 76위부터 100위까지 대학입니다. 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름이 유명하거나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국내외를 제외한 일본 국외의 실시는 총 14개 지상으로 18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시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 부산,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및 러시아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에 국가 사정으로 실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04년도부터 2022년 제2회까지 접수자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본 국내와 국외의 접수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고 2022년 제1회 시험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 경향이었으나 2022년 제2회 시험은 이제 21,953명으로 제1회 시험보다 약 3,500명 정도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접수자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첫해 이제 실시했던 2002년도 서울고사 단계가 341명으로 시작해서요. 이제 해를 거듭해서 점차를 얻고 이제 2011년도 동일본 지지진 영역으로 수험자 수가 일정히 감소했다가 회복해서 2019년에는 최대인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 상황으로 수험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기간이 1, 2년 정도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본은 분명 매력적인 유학 체험에는 틀림없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학 정보 취득에서 이제 볼 때 크게 두 가지 궁금한 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먼저 일본 내 교육 제도, 지원 방법, 비자, 숙소, 거주지,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 이제 일본 유학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고 일본 대학 등이 입학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일본 유학 시험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두 가지에 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관할기관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에 관한 것은 사단법인 한일협회로, 일본 유학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는 일본 학생 지원이고 한국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적이 지금 11월 시험을 보시면 12월 말쯤 나올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학교에 이제 지원 기간을 봐야 할 거예요. 좀 빠듯할 수도 있는데 가능해지는 학교에 이제 접속이 가는 걸 보셔야 돼요. 처음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험표를 제출을 하셔서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걸 학교 방법으로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EJU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지금 그러면 다들 EJU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시면 따로 이제 아예 일본 대학 따로 전반적인 일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EJU를 이용하는 대학은 리스트에도 이제 보셨다시피 있는데요. 이제 EJU 말고도 사실 JLPT를 이용해서 이제 입학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입학을 원하신다면 그 대학뿐만 아니라 EJU 이제 일본어 무슨 이제 전문 학교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의 전문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2년제, 3년제, 4년제 있습니다만. 전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본어 이제 EJU 일본어 200점 넘으면은 입학이 가능한 이제 JLPT N2와 이제 동일하게 취급돼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JLPT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EJU를 입학을 하시면은 이제 특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지원하는 학교의 보직료 페이지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 접수하실 때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장학금도 이제 중요하게 선택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선택을 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접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까 놓치지 말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